안녕하세요. 한국 리서치입니다. 선생님은 라디오를 5분 이상 들으시나요? 네, 그럼요. 그러면 무엇을 들으시나요? SBS 러브 FM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이요. 10월 17일부터 지상파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신 분들은 SBS 러브 FM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6시 20분 당신의 정직한 뉴스 보좌관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That's good news.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2017년 10월 20일 금요일 아침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을 열었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 서울에서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신문. 10만 경찰, 노조 전 단계인 직협 만든다. 계속해서 한겨레. 아랍에미리트 원전 계약 이뤄냈다고 성과 치장하더니 독소 조항 떠안았다. 또 경향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시작됐다. 그리고 중앙일보. 한국은행의 긴축 깜빡이, 가까워진 금리 인상. 다음은 한국일보. 조윤재 주미대사, 정책의 30-40%는 야당에게 양보해야 한다. 제이노믹스 설계자의 고언. 이번엔 세계일보. 오늘 신고리 운명 결정되는데 발표 후가 더 걱정. 아울러 조선일보. 지금 정부에서는 엘리트 관료 패싱. 이제는 동아일보. 중도금 대출 보증 비율 낮춰 분양대출 옥죄다.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한국은행 금리 인상 강력 시사. 한국경제 상향등 켜졌다. 이상 오늘의 종합일간지 헤드라인 짚어보았습니다. 10월 20일 금요일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은정입니다. 네, 은정씨.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시사한 것, 또 한국경제에 청신호가 켜진 것, 이 점에 신문들이 주목하고 있군요. 네, 오늘자 중앙일보와 국민일보가 일면 헤드라인으로 꼽았습니다. 예. 간밤에 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다양한 국내 정치 공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구속을 면했다는 소식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인데요. 국정원의 의사결정에 깊숙이 관여한 최고위 간부입니다. 추명호 씨가. 문성근 합성사진 유포 등 비난 공작, 야권 정치인 비판, 정부 비판 성향 연예인들의 방송 하차 내지는 세무조사 요구 등을 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민석 영장 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면서 풀어주었습니다. 자, 오늘 어마어마한 뉴스가 터집니다. 자유한국당이 낮 3시에 여의도 당사에서 윤리위원회를 열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결정합니다. 친박 핵심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운명도 함께 결정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가를 공론화위원회 조사 결과가 아침 10시에 발표됩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고냐 스톱이냐 오늘 10시에 발표가 됩니다. 애청자 여러분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중단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겠습니까?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자, 주말 날씨까지 묶어서 기상청 백혜영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금요일 아침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강원도와 전남 곳곳에는 안개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 출근길 교통안전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큰 일교차만 대비하신다면 완연한 가을 날씨를 만끽하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11.3도로 아침에는 꽤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서울과 전주 23도, 광주는 24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특히 주말인 내일은 서울 한낮 기온이 24도까지 올라 나들이 계획 세우셔도 좋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슈퍼맨은 행복할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약한 자를 위해 헌신하는 공익단체와 공익활동가를 지원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아름다운 재단. 하루 한 잔 내 몸에 좋은 습관 새싹당 콩차. 추석 선물은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죠.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아빠, 대체 뭘 먹은 거야? 소주, 맥주, 와인, 그리고 술자리에 필요한 마지막 한 가지, 살아서 집까지 술친굼. 재구매율과 후기가 좋은 술친굼을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중국 대륙에 휘몰아친 충격 정치 실화. 13억 분의 1위 남자. 아사히 중국 특파원이 목숨 걸고 취재한 시진핑 권력 승기의 비밀. 13억 분의 1위 남자. 도서출판 레드스톤. 당신의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간밤에 구속영장이 기각돼 지금은 꿀잠을 자고 있을 추명호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국장이 지난해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비선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에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사찰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이른바 깨알 정보들이 기록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의 부동산 매각 의혹을 감찰하고 있었는데요. 비선 보고 문건을 보니까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과거 하숙을 함께했고 이를 자신의 팀원들에게 언급했다. 이런 대목이 등장합니다. 팀원들과 나눈 이야기가 보고서에 담긴 것인데 도청한 것일까요? 또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사찰하기 위해 전직 운전기사까지 접촉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문건에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007 행보를 보인다. 차를 타면 문자로만 이야기를 나눈다.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해 이 문건이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전달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검찰 조사를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한겨레 기사 소개해드렸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등장한 과격 성향의 청년 보수단체가 있습니다. 이들은 세월호 유가족 농성장에 난입해서 철거를 시도하거나 친정부적 성향 시위에서 해머 퍼포먼스를 벌이는 등 주로 과격한 성향의 시위를 주도했는데요. 기억하시죠? 2014년 12월 신은미 황선 통일 콘서트 행사장에 폭발물을 연상하게 했던 인화물질을 투척한 고교생 오모군. 이 오모군을 옹호하는 집회에 관여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 배후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단서를 검찰이 포착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법외 노조 판결에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2014년 당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법원의 판단을 문제 삼았습니다. 앞서 전교조는 법외 노조 통보를 받았는데 이 효력이 정지되도록 재판부가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김기춘 비서실장은 이해하기 힘들다. 대법원 판결이 취소되도록 고용노동부 그리고 교육부와 함께 최대한 대응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행정부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돼야 할 사법부인데 그 사법부 판단에 청와대가 영향력을 끼치려 했던 것이죠.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제법률팀을 맡고 있는 MH그룹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H그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알려져 큰 파장을 야기했지요. 또 MH그룹은 이 보고서를 UN 인권이사회에 제출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러한 인권 침해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아이러니하다 이런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다른 재소자들에 비해 특혜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언어 도단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 발언 들어보시죠. 듣도 보지도 못한 국제 MH그룹이라는 변호사 그룹을 통해서 이제 인권에 지금 호소하는 전략으로 이제 바꾼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한국의 인권 상황, 특히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가 굉장히 제약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 지금 그 재소자 인권 상황, 일반 재소자들이 우리나라에서 120%가 넘는 수용률을 기록하는 교도소의 상황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인권을 탄압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서 부각되는, 오히려 그것이 쟁점이 되는 기현상을 저는 보면서 참 아이러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권 호소 주장은 본인이 일반 재소자의 한 4배 내지 6배의 규모의 그런 공간을 쓰고 있고 TV 관물대에다가 수세식 화장실 등등 또 적정한 외부 치료도 2번 받았고요. 언제든지 치료를 원하면 치료를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은 언어도 다니고 말이 안 된다. 한편 MH그룹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로드니 딕슨 변호사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딕슨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를 집중 부각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유엔에 알리겠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받은 정기 검진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중앙일보가 딕슨 변호사가 맡았던 이전 사건들을 살펴봤습니다. 딕슨 변호사의 과거 의뢰인들은 세계 여러 나라의 왕실이나 전직과 현직 대통령들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예를 들어 간첩 혐의로 기소된 무함마드 무르시 전 이집트 대통령의 변호를 맡기도 했는데요. 무르시 전 대통령은 최근 징역 25년형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당초 MH그룹의 보고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바닥에서 잠을 자왔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CNN이 접이식 매트리스를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자 딕슨 변호사는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잠을 자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바꾼 바 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 소개해드렸습니다.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이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2015년 황기철 총장은 통영함의 성능 미달의 장비가 납품되도록 보고서 조작을 지시했다. 이런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이에 임기 중에 군복을 벗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그리고 지난해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도 모두 퍼펙트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던 검찰, 단 한 차례 유감 표명도 하지 않았는데요. 법원이 국가는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에게 5천여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국가가 보상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판단의 근거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의 옥바라지와 송사 비용을 대느라 집안은 이미 풍비박산났다 이런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황기철 총장은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노란 리본을 달고 보고를 해서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었죠. 2011년 당시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납된 인질들을 구출한 이른바 아덴만의 여명작전을 총지휘하기도 했습니다. 이상은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공군의 F-15K 전투기의 비행 불능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리 부품이 부족해서입니다. F-15K의 수리 부품 부족으로 인한 비행 불능은 2015년 한 해 50건이 발생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는 60건으로 비행 불능 현상이 급증했습니다. 또한 KF-16 전투기도 부속품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유사시 전력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KF-16의 임무 수행 불가 현상은 올해 상반기에만 150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 소개해드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윤리위원회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탈당 권유 징계를 내릴 방침입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자진 탈당을 유도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과 물밑 조율을 시도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다. 네, 한 친박계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진 탈당 요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배신감을 토로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과의 협상이 실패로 끝나자 자유한국당은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탈당 권유 징계를 확정하기로 한 것인데요. 탈당 권유 징계를 받고 열흘 안으로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동으로 제명됩니다. 형식은 탈당 권유지만 사실상의 출당 조치인 셈입니다.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지도부가 양당의 통합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주호영 바른정당 당대표 권한대행을 찾아가서 연대와 통합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했는데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은 양당이 이념과 정책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역시 이런 평가에 동의하며 통합에 큰 거부감이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통일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SBS 러브 FM 김성준의 시사 전망대에서 한 말 들어보시죠. 정책적으로는 비슷한 점들이 꽤 많습니다. 안보 문제도 비슷해지고 있고 다른 경제, 사회 여러 가지 오히려 비슷한 점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정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거든요. 네. 가장 큰 문제가 저희들이 한국당 의원들하고는 인간적으로 서로 잘 아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국민의당은 인간적으로 잘 몰라요. 일정 기간 서로를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섣부르게 하다가 제대로 안 된다. 예. 국민의당 내에도 지금 색깔이 다양하고 그래서 옛날처럼 또 카리스마적인 그런 리더십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대표가 이리 가자 하면 우르르 다 따라가는 그런 정치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인터뷰 보니까 이걸 전혀 조급하게 아니더라고요. 섣불리 해서 안 된다는 거죠. 국민의당은 국정감사가 끝난 후 다음 달 초 의원총회를 열어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입니다. 또한 안철수 대표는 호남 중진 의원들을 찾아가 통합을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설득이 될까요? 통합을 반대하는 국민의당 내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 안철수 대표가 주도하는 국민의당 제2창당위원회는 시도당 위원장과 지역위원장들에게 일괄 사퇴할 것을 제안했는데요. 바른정당과 겹치는 지역구 위원장을 정리해서 통합을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한 교통정리로 해석됩니다. 이처럼 안철수 대표 측이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가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나와서 했던 말 들어보시죠. 이건 지금 국정감사에 매진하고 있고 비교적 우리 국민의당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아주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지금 불필요한 일을 지금 하느냐. 안철수 대표 제2창당위원회에서 각 지역위원장을 사퇴시키라고 하니까 거기도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왜 이렇게 전열을 낭비하느냐. 이러한 것은 설사 좋은 일이더라도 국정감사가 끝나고 전열을 정비할 때 또는 소통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달라.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SNS를 통해서 밝혀놨습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이 방송에 출연한 박지원 전 대표의 말 한마디 더 들어보시죠.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서 떠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의원들은 TBS 라디오의 시사 프로그램이 위법하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이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TBS의 보도보다는 김어준 총수의 진행이 불공정함이 더 큰 문제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속마음을 드러낸 셈인데요. 박지원 전 대표 발언 또 들어보겠습니다. 2013년 재허가 속기록에도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으로 당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당 의원들이 저한테도 의견을 물어왔고 그래서 저도 그러한
과거 김대중 대통령님께 보고해서 우리가 했던 거다 이런 설명을 했지만은 아직도 그러한 것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고 있는 것은 좀 유감스럽습니다. 문제는 불공정 진행하는 김어준 총수가 떠나주는 것이 교통방송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와 관련해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가 잘 되면 새로운 정치 실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영남과 호남을 통합한 지역주의 타파는 대한민국 정치사 중에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의 연합정부 구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제 노선에서 너무나 차이가 있어서 같은 정당이 되기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무슨 큰 경제 노선의 차이가 있었는지 궁금해집니다. 또한 내년 지방선거에서 출마할지 여부를 물어봤는데 서울시장이든 부산시장이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김용민 파일 2015년 9월 7일 국정감사 중인 채택의 불만을 품은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 새누리당 소속 정무위원장인 정우택 의원에게 거칠게 항의. 이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님? 그럼 위원장이라고 하세요. 어디다 소리를 질러 그래? 어디다 소리 질러?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내 얘기 좀 들어봐요. 왜 소리를 질러 그래? 여당 의원들의 생각이 이렇다는 걸 얘기하는데 무슨. 여기서 여당 위원장님이십니까? 당신이 위원장인가? 아니면 여당 간사인가? 되묻는 강기정 의원의 말에 정우택 위원장 두 번째 폭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당 의원들 왜 가만히 있어? 이거 가만히 듣고 있어 이런 소리를. 2년 뒤 정우택 의원 버럭하는 성질 또 과시. 어제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원랜드 함승희 사장과 한판하는데 지난 9월 15일 날 한 방송 시사 프로에 강원랜드 직원이 소위 그 강원랜드 인사 문제에 대한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민주당 유력 실세가 여기에도 있다 하는 언급을 한 거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이게 언론하고 보도도 다 됐는데 뭐가 못 들으셨더래? 자유한국당 투성이인 강원랜드 채용 부정청탁 민주당 유력 정치인도 했다는 말을 듣고 싶었던 터. 자, 그 민주당 인사가 누구예요? 알아보셨어요? 왜냐면 그게 실명으로 되어 있지 않고 그 목소리가 누구라고 본인의 신분을 밝히진 않았더라고요. 직원인데 그 파악을 못하고 사를 아는 사이에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사를 아는 사이에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아니. 한 달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강원랜드 직원이 그날 방송에 나갔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사장이. 함승희 사장이나 정우택 의원이 같은 친박근 회계로서 동지적 관계라는 점을 감안하시고 아냐 모르냐만 물어봤어요. 지금 알고 계시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얘기해야 내가 질의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내가 그 설명을 듣고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하시죠. 예. 그 다음 질문하시죠. 예. 다음 질문을 하라. 이 멘트에 정우택 의원 대폭발. 질문을 나에게. 아니 지금 함사장. 예. 그 다음 질문하시죠. 예. 아니 지금 하면 국회의원 할 때 그따위로 저 국감 받았어요? 왜? 무슨 태도야 그래? 아니 지금 다음 질문을 해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왜 목소리를 높입니까? 아니 제가 뭘 어쨌다고요? 국감장에 와서 그 다음 질문하시죠? 아니 지금 그게 무슨 태도야? 지금 나한테 반말합니까? 지금 나한테 반말합니까? 내가 왜 반말 못해요? 그 다음 질문하시죠? 이런 좀 피관계를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지금도 말 듣고 하잖아 지금. 나 참. 아이고 앉으세요. 아이고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강원랜드가 민주당 시절부터 무슨 공화국이라는 얘기가 듣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인사척패 문제가 나와갖고 이런 국감장에서 하는데 창피한 줄 알아야죠. 답변 드립니까? 창피한 줄 아세요. 답변 안 듣겠어요. 왜? 민주당 정치인 이름이 안 나올 것 같아서.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야, 근데 홍어가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소화도 잘 안 되는 밀가루 음식만 찾는 식구들. 참 걱정이네.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100% 우리쌀로 만든 현미 쌀국수와 현미 누룽지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미궁 대장사랑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103.5 SBS 러브 FM을 통해서 함께하고 있는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부산에서는 105.7 KNN 러브 FM으로 접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닿는 전 세계 어디서나 SBS 고릴라로 만나실 수 있고요. 자, 신고리 오류코기 건설의 운명이 결정되는 오늘 애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쭈어봤죠. 많은 분들이 의견 보내오셨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뒷번호 6768 쓰시는 분, 신고리 오류코기는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원전 중단이 필요하겠지만 충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라고 해주셨고, 4082번 쓰시는 분, 탈원전에 찬성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전력 수급 상황이나 그동안 오류코기 공사에 들어간 비용, 그리고 그 공사와 관련된 노동자들을 생각한다면 오류코기 공사는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앞으로는 원전을 더 이상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네, 원전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지금 오류코기를 안 지어도 전력 수급에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4082번님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4317번 쓰시는 분, 신고리 오류코기는 당연히 공사가 재개돼야 합니다. 탈원전 정책은 지금부터 대체 에너지를 준비하며 차근차근 맞이하면 됩니다. 대안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한 정책의 피해는 또 국민이 받게 됩니다. 라고 해주셨고, 7300번 쓰시는 분, 원전은 생산 단가가 저렴하고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만큼 탈원전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원전 건설 반대한다는 입장이셨고, 장미숙님, 저는 건설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잊지 말아야 하고 작년 경주에서의 지진도 너무 무서웠습니다. 우리나라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게 확인된 마당이죠. 원전 건설 절대 반대입니다. 라고 해주셨고, 2385번 쓰시는 분, 원자력 에너지 의존에서 점차 벗어나 대체 에너지를 찾아가는 노력은 이미 한참 된 세계적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대체 에너지를 향한 노력이나 투자에 소홀했던 것 같아요. 라고 의견 보내오셨습니다. 언론의 암흑기, 당신의 뉴스 길라잡이, 김용민 브리핑. 생방송은 S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고릴라와 서울, 인천, 경기 FM 103.5 SBS 러브 FM, 부산 FM 105.7 KNN 러브 FM으로 아침 6시 20분부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전달자 김용민, 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만나보세요. 김용민 파일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강원랜드의 대규모 채용 비리 사건, 2012년부터 이듬해까지 벌어진 일이지요. 당시 사장은 함승희 전 의원이 아니라 최흥집 씨였습니다. 당시 강원랜드 최흥집 사장이 일부 응시자를 채용하라고 직접 지시를 내렸다, 이런 증언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나왔습니다.
이응 시자는 강원랜드 인사팀이 작성한 청탁자 명단에 포함된 인물이었는데요. 문건에 따르면 이응 시자는 강원랜드 입사를 위해 수천만 원의 금품을 청탁한 것으로 분류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시 최흥집 사장을 상대로 한 금품을 포함한 대가성 청탁이 이루어졌는지 주목됩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김원배 이사가 사의를 표명했지요. 옛 여권의 추천이사인 김원배 이사가 사퇴한다면 방송문화진흥회의 구성은 현재 여권 추천이사 5명 그리고 옛 여권의 추천이사 4명으로 재편됩니다. 김장겸 사장을 지지하는 이사가 4명, 반대하는 이사가 5명 이런 구조가 형성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MBC를 관리 감독하고 사장을 선임할 수 있는 방송문화진흥회의 역학 관계가 뒤집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회에서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해임 안건이 상정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 역시 사퇴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자유한국당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언론노조원들이 김원배 이사에게 찾아가서 불법적으로 퇴진을 압박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사임한 옛 여권 추천목 유희선 의사와 김원배 이사의 목 두 자리는 자유한국당에서 후임을 추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국감대책회의에서 했던 발언 들어보시죠. 어제 김원배 박문진 이사가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박문진 이사진 장악입니다. 지난번에 그만두고 사임을 한 유희선 이사, 김원배 이사는 우리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그 새누리당에서 추천된 인사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 1항에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만큼 이 규정의 취지에 따라서 보궐 박문진 이사 추천권은 우리 자유한국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천명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김원배 이사는 본인 판단에 따라 물러난 것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또한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KBS 이사들을 쫓아냈던 일들을 지적하며 보수 정권에서 시행됐던 방송 장악 문제를 꼬집었는데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2008년 5월에 KBS 이사인 동의대 신태섭 교수를 쫓아내고 다른 부산대학교 강 교수라는 분을 그 자리에 추천을 해서 집어넣었고요. 그 전에 최수중 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바로 김금수 위원장을 쫓아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 서강대학교 명예교수인 유재천 이사장을 꽂아 넣어가지고요. 8월 8일 날 KBS를 거의 경찰 병력을 동원해서 침탈하다시피 해서 정현주 사장을 쫓아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아무 죄도 없는 김금수, 신태섭을 완전히 핀세트로 꼽아내가지고 내쫓았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지금 이 이사들은 자기들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물러난 겁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 위협을 받으면 고영주 이사장이 그렇게 좋아하는 법에 따라서 하시는 게 맞고요. 어제 경기도청에서는 경기도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이재명 성남시장과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청년 정책을 놓고 신경전을 펼쳤는데요. 내년 지방선거까지 8개월 남았지요. 경기지사 선거를 염두에 둔 이재명 시장과 남경필 지사의 대리전 양상으로 국감이 진행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남경필 지사의 청년 정책은 지나치게 소수를 선발하는 경쟁 구조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사행성 정책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남경필 지사의 1억 연금통장 정책은 청년 노동자가 10년 이상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면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표창원 의원은 400만 명의 경기도 청년 가운데 1억 연금 통장의 지원 대상은 0.3%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한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무상복지 정책 예산이 의결된 것을 무효로 해달라 이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남경필 지사 측을 두둔하고 나섰는데요. 이재명 시장은 앞서 남경필 지사가 박근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 청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지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서 했던 발언 들어보시죠. 박근혜 정부는 성남시가 이제 자체 재원을 가지고 자체의 조례 재정권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고 정부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만든 이 3대 복지 예산을 정부의 동의를 안 받았다. 난 동의해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고 했는데 그냥 했으니까 이게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고요. 중앙정부는 직접 성남시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니까 경기도에게 소송을 제기하도록 압력을 행사해서 경기도가 결국은 자기들 이해관계도 없는데 같은 자치단체끼리 그야말로 그 일종의 자해성, 자치권을 침해하는 소송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도 자치권을 존중받아야 될 자치단체거든요. 그런데 정부의 동의를 안 받았다고 자체적 사무를 마음대로 못하면 자치가 아닌데 이 정부의 입장을 두둔해 준 겁니다. 한편 이재명 시장 관련 기사가 조선일보 1면에 실렸는데요. 네이버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시민단체인 희망살림 측에 40억을 지원했는데 이 40억이 이재명 성남시장이 구단주로 있는 프로축구단 성남FC에 흘러갔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희망살림이 받은 지원금 40억 가운데 39억이 성남FC 유니폼의 로고 광고비로 쓰였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도 성남FC를 후원한 기업 명단에는 두산과 농협 그리고 차병원이 포함됐는데 박성중 의원은 이 기업들은 성남시로부터 건축 인허가 같은 편의를 제공받았다. 대가성이 있는 후원으로 의심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조선일보 기사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에 대한 이재명 시장 측의 입장은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이 취재해서 월요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지를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더럽고 춥고 좁은 방에서 혼자만 고생하고 있다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사실 감옥을 떠나고 싶다 이런 표현의 다름 아니지요. 구속기간 연장 심사를 앞두고 변호인에게 언제 집에 돌아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심정을 대변하는 노래 윤신혜의 그대에게서 벗어나고파 이 노래를 골랐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은정 씨와 저 김용민은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제는 벗어나고 싶어. 이제는 벗어나고 싶어. 지쳐버린 내 영혼 조금씩이라도 벗어나고파. 그대에게서 벗어나고파. 지나간 어줍지 않은 사연이
조금씩이라도 벗어나고파 그대에게서 벗어나고파.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